이번 시간에는 부인과 영역의 외래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인 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리기간에는 아무래도 생리혈 안에 들어있는 출혈이라든지 세균, 세포들에 의해서 질염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여성분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생리 때 과연 질염은 더 악화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생리기간에는 생리혈 안에 들어있는 세균과 세포, 영양성분들에 의해서 만약 세균 감염이 되어 있다면 세균들이 자라기 좋은 배식, 영양 공급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 때는 질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생리가 끝나고 나면 대체로 여성들의 몸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세균을 방어하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생리 때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해도 생리가 끝난 다음 조금 더 관찰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가려운 증상이라든지 분비물이 안 좋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염의 자연 치료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연 치료를 기다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질염의 불편한 증상들이 병원을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질염을 일으키는 원인균 자체가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곰팡이든 트리코모나스 같은 원충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서 원인균에 대한 검사를 먼저 하시고요. 원인균에 대해서 다행히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자연치료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만일 원인균이 자연치료로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독한 세균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병균의 종류라면 반드시 진단 후에 적절한 항생제나 다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만성적인 질염의 경우 원인균을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염은 사실 진단 내리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간격으로 질염이 재발했을 때 우리가 만성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어떤 균의 종류에 따라서 만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한 달 간격을 전후로 거의 산부인과를 매달 방문한다면 한 번쯤 만성적인 질염을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곰팡이균이 가장 흔하지만 다른 성병균이라든지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에도 만성적인 재발되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원인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평소의 생활 습관, 즉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지 않는가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하체를 조이는 타이트한 바지를 입는 경우에 습기가 차면서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비데의 장기적인 사용이라든지 목욕탕, 사우나, 그다음에 세정제의 장기적인 사용 이런 것들은 만성적인 질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만성적인 질염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들의 의료 기록은 의료법상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타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에 대해서 특히 미혼인 여성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혹시 이 기록이 유출이 돼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라든지 다른 친구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진료하신 기록은 의료법상 저희들이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진료한 기록이 의료보험공단의 서버라든지 심사평가원의 서버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을 때 해킹을 당할 위험성이 있긴 있습니다. 만약 그 위험성까지도 걱정이 되신다면 아예 처음부터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는 진료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